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레TV의 쩐데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0시 22분이고요. 실시간 확진자 수는 837명입니다. 동시간 대비,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23명이 늘어난 수치고, 확진자 수는 전일에 1014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1000명이 좀 넘는 수준의 확진자 수가 최종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바로 격상을 하더라도 무리 없는 정도 수준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리두기 3단계가 머지않아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흔히 우리가 길을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셧다운되는 상태로 우리나라가 한 2주, 길게는 3주, 12월 말까지도 정말 정지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좀 두려움이 계속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받고, 그 백신이 우리나라 혹은 뭐 해외에도 빨리 좀 접종이 돼서 코로나 확진의 속도를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많은 부작용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부터 시작해서 뭐 근육통, 기타 뭐 발열부터 해서 오한,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그 빠른 기간 내에 임상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위중함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실제로 이제 뭐 강제로 접종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접종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 안정감 있게 그 백신을 좀 접종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추후에 설사 백신이 많이 승인이 돼서 시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접종률이 인구 대비해서 뭐 소위 말하는 한 60% 정도 이상 다 접종이 되어야만 그 집단 면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종식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좀 상당히 좀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기사가 상당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FDA 국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아마 꽤 많은 기사에도 나와요. 전 FDA 국장만 포털 사이트에서 쳐도 꽤 많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에 대해서 기사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함이 고틀립이라는 분인 것 같은데, 보통 일반 항체 치료제 시설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시설을 변경하는 6개월, 다시 생산하던 약물 시설을 회복하는 6개월, 그죠? 이걸 왜 얘기했냐면 현재 이제 수요에 비해서 중요한 건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신이 지금 화이자가 승인이 됐고, 아마 어쩌면 내일 이 모더나의 긴급 승인도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7-80% 이상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돼서 당장 뭐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백신이 전 세계에서 원하는 정도 수준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백신 이외의 어떤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는 치료제밖에 없다. 그 중에서 이 고틀립 전 국장은 아마도 항체 치료제를 상당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쭉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신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백신에 대해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항체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고,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세트론이 가장 먼저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뭐 퍼스트 무브로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맞죠. 지금 당장 이 전일에 나온 기사만 보더라도 현재 이제 아산병원에서 사실은 임상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죠? 실제 환자 치료를 위한 항체 치료제 목적으로 사용이 이제 승인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투약을 좀 하면서 치료제를 활용하고, 이게 얼마나 항체가 좀 잘 생기고 있는지, 어떻든 뭐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치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되는 순간에 아마 그게 한번 주가의 좀 변동성에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은 보합권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주가의 위치가 높습니다. 지금 물론 3000포인트 코스피 1000포인트 코스닥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월봉성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다 돌파했죠 이미.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의 연말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적당한 상승 이후에 아마 1월달에 코로나의 확진자 수 혹은 기타 미국의 증시의 어떤 방향성, 이제 어쨌든 조 바이든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기타 많은 정책들을 내놓을 텐데 그 정책의 어떤 시효성에 따라서 나스닥이라든지 또 다우라든지 S&P 500도 움직일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것과 우리나라의 지수와 어느 정도는 커플링을 좀 하면서 주가의 흔들림이 좀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가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고, 섹터도 현재는 이제 뭐 워낙 바이오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코로나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12월 말 그리고 내년 초가 된다면 그런 특정 섹터에 몰렸던 수급도 조금은 그 스프레드 돼서 다양한 그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알리는 종목들에 갈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셀트리온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 이 세 종목이 다 현재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거 하나로 지금 굉장히 많이 세게 가고 있죠. 사실은 뭐 워낙 그 이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사실은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와중에 항체 치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나중에 또 3사 합병이라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오히려 이 조정 구간이 사실은 매수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니냐,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당 부분 변동성이 이제는 줄어들고 여기 이 라인대에서는 소위 말하는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하면서 다시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그 움직임에서 어떤 특이할 만한 아주 리스키할 만한 어떤 기사 이슈 차트상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서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이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최근에 워낙 개인만 사던 이 셀트리온에 기관과 외인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죠. 외인이 364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96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아마도 아산병원에서 그 치료제 목적으로 사용 승인이 된 다음에 물론 임상도 진행을 뭐 하고 있습니다만 투약이 된다면 그에 대한 어떤 리액션, 반응도 좀 나오겠죠. 아웃풋이 잘 나오면 당연히 그게 기대감으로 다시금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잦아들면서 서서히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조금은 더 차라리 조정을 더 받으면서 길게 좀 시간을 좀 가져가는 게 추가적인 향후에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들어올릴 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직은 리스키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라고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 캔들 딱 세워주고 나서는 소위 말하는 지지 라인을 형성했죠. 이 라인대를 딱 지켜놓고 깨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딱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 구간을 딱 설정해놓고 한번 치고 나서 다시 밀렸죠. 어쩌면 이게 요 박스권, 그러니까 한 20만원에서 23만원, 4만원 정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의 이후에 쌍바닥을 형성하건 조정이 좀 더 이어져서 뭐 쓰리바닥을 형성하건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불꽃을 낼 수 있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 악재가 있을 수 있거나 차트상으로 뭔가 좀 깨름칙하거나 한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직은 그럴 만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상이 안 나올 뿐이지. 그죠?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필요가 충분히 있다.
어떤 급한 결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167억 정도 순매수, 기관이 1000억, 기관이 10억, 전일은 31억, 이렇게 수급에 있어서는 뭐 아주 나이스한 느낌은 아니죠. 사실은 제가 수급에 있어서는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풍제약 수급이 깡패죠. 지금 외국인 계속 사고 17% 눌린 이후에도 기관과 메인이 쌍매수 들어옵니다. 참 대단한 종목인데, 어찌됐건 이 세트론 제약이 무난한 그냥 수급의 상황이다. 차트상으로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렇게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헬스케어인데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라인이 두 개로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이 아래쪽 라인, 위쪽 라인에서 이게 지금 여기서 잘 상승을 했는데 다시 확실히 요거 지지 라인으로 좀 15만원 정도 잡아줄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눌리면서 뭐 15만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13만원 14만원까지도 이렇게 살짝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지, 그죠? 아니면 요 윗구간으로 딱 한정해서 이런 식의 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갈지는 조금 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돼요. 아직은 요거 하나만 가서 모르겠고요. 조금은 더 한번 살펴보면서 일봉상이든 주봉상이든 보면 얼추 좀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주봉을 한번 봤을 때는 현재 저는 한 15만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는 움직임이다 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15만원 정도를. 그리고 장기 추세인 월봉을 보면 상승 추세에 있는 겁니다. 지금 월봉을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하락이 된다, 아니면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눌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승 추세에서 봉을 좀 세우고 있죠. 앞서서 지난번에 강한 상승에서도 긴 장대 양봉을 3개 세웠죠. 그죠? 이번에 2개째 양봉이란 말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그 단순히 비교하면 봉을도 하나 정도 세울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월봉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장기 추세를 많이 가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역시 움직임 괜찮다. 제약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지금 제약은요. 세트리온도 봤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강하게 쭉 상승해 가면서 움직임 만들었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 물론 치고 지금 밀렸습니다. 아직 월봉 한 13일 14일 남았습니다. 그 매매일 기준으로 한 10일 정도 남았겠네요. 월봉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여질지, 윗골에 달지, 뭐 어느 정도 메이크업 하면서 양봉을 만들어 줄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아직은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물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대다수이겠습니다만, 눌렸다라고 해서 이게 급한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리스키한 것보다는 조금은 더 이슈가 많이 살아있고, 백신에 대해서 나와도 지금 치료제의 어떤 움직임에는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오히려 치료제가 더 관련 주식들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괜찮다,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 세 종목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가 워낙 위험하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 물론 뭐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금요일 시장에서도 꼭 수익 보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